KBS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KBS 클래식 FM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 KBS 아트홀을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음악 수업을 함께할 여름음악학교장 정경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KBS 클래식 FM이 아주 특별한 학교의 문을 열었는데요.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사흘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음악학교의 주제는요,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음악을 구성하는 그 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말로는 형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form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조금 더 폼나게 만들기 위해서 작곡가들은 음악으로 어떻게 폼을 잡는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여러분들은 폼 잡는 음악들과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음악인데요. 파엘벨의 캐논, 김지환이 지휘하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벨의 캐논 들으셨는데요. 이 곡이 사실 한 400년 전쯤에 작곡된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에 작곡된 음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주 연주되고 또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파일벨이라는 작곡가가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이 음악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지 이 곡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가만히 들어보면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이 음악의 가장 낮은 부분인 베이스 파트인데요. 이 베이스 파트는 그 계명으로 하자면 도, 솔, 라, 미, 파, 도, 파, 솔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곡 전체를 통해 반복하면서 이 곡이 어떤 틀을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혹은 담아내는 그릇 혹은 틀을 음악의 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부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 안에서 이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신 베이스가 반복되는 동안 선율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베이스 음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런 음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돼서 이 곡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죠. 이 음영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다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지겨울까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위에 처음에는 이런 멜로디가 실리게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조금씩 더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반복되는 부분이 틀을 만들고 그것이 너무 지겹지 않도록 또 다른 작은 부분들은 변해서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음악이 되는 거죠. 같이 연주하다가 혼자서 둘이서 연주하느라고 되게 떨렸을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캐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될 때는 어떤 일관성이 생기고요. 그렇지만 그 일관성만으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들 위에 조금씩 다른 것들이 덧입혀집니다. 그렇게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것이 모이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음악을 구성하는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 다시 말해서 형식 혹은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음악으로 폼 잡는 방법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걸 A라고 하면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것과 다른 것 B가 나온 다음에 다시 처음에 나왔던 A, 그래서 A, B, A가 나오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폼,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음악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이죠. B 부분 넘어갑니다. 다시 A 부분이 나오죠. 이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A 부분이 나오고 그것과 다른 B 부분이 나오고 다시 A 부분으로 돌아온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것과 다른 것 그리고 다시 원래 것이 나오는 형식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은 동요 같은 아주 단순한 노래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형태는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페라 아리아 같은 데서도 이런 ABA 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파리넬리라는 가수가 불렀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아리아 울게 하소서라는 아리아도 바로 이러한 ABA 형식인데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곡에서 처음 A 부분이 다시 반복될 때는 앞에 A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주가 되는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소프라노 이효은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꾸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들으신 것처럼 이 노래는 처음에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멜로디가 나오고 중간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처음 부분이 돌아오는 A, B, A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성악가가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A 부분이 돌아올 때 장식을 해서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노래를 조금 꾸며서 다르게 부르는 그런 것을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A로 되어 있는 지금 형식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다시 첫 부분이 다시 그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래를 다카포 아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노래는 몇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 곡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영향이 섞여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 곡을 작곡한 핸델은 독일 작곡가입니다. 이 오페라가 처음 공연된 곳은 영국이었고요. 가사는 어디 가사였을까요? 1번 일본어, 2번 이탈리아어. 되게 어렵군요. 이탈리아어 가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의 리듬은 사라방드라는 리듬인데 스페인의 리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형식 ABA라는 형식은 다카포라고 말씀드린 형식은 이탈리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곡이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오늘 주제인 형식인데요. ABA라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A 부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나누어져서 ABA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악은 ABA, C, AB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ABA, C, ABA 그럼 거꾸로 해도 ABA, C, ABA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문 형식이라고 그럽니다.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여보 안경 안 보여 거꾸로 해도 여보 안경 안 보여 이런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첫 번째 시간으로 음악으로 폼 잡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KBS 아트홀에서 청중과 함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김지환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나라 클래식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데요. 우리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금부터 어떤 멜로디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세 곡의 음악이 나갈 텐데요. 첫 번째 음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음악인데요. 두 번째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세 번째 음악입니다. 네, 세 곡 잘 들으셨죠? 우리 연주자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자, 정답을 짐작하시겠나요? 그 공통점을 알아보기 전에 문제는 이 세 곡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공통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곡이 무슨 곡이었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 들으신 곡은 메르카단테의 플룻 협주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고요. 세 번째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곡의 공통점은? 이쪽 프로그램 주제곡. 네, 굉장히 퀴즈에 적합한 음악이었었죠. 네, 저쪽에 아까 크게 말씀하셨는데 협주곡. 네, 협주곡. 예, 제가 협주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뭐 그 잘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 PD님 여기 협주곡 또 여기 저기 어린이, 저쪽에 어린이. 다카포 형식. 이야,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어서 일단 드리도록. 또 죄송합니다. 저쪽 어린이가 먼저인 것 같아서. 똑같은 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이야, 선물을 없죠 이제. 나중에 그 이쪽에 손 드신 분. ABA. 이야, 저 그냥 교장 안 할래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쪽이 뭐 캐논 형식. 뭐 전부 굉장히 그 유사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곡의 공통점은 사실은 오늘의 주제인 폼 잡는 것의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똑같은 폼을 잡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즉 같은 형식으로 쓰여진 곡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들으셨던 부분들이 곡 전체를 통해서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계속 할까요?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음악인데,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들은 다 피아노 협주곡, 그 협주곡이었지만 협주곡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론도 형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명한 그 론도 형식의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유명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있는데, 피아노 소나타 중에 비창 소나타 3악장이 론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론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주 유명합니다. 들어보셨죠? 윗집에서 피아노 치던 그 곡이든가요? 중간에 물론 다른 부분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요. 예컨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첫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처음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전체를 들어보면 A, B, A, C, A, 그리고 곡을 끝내주는 코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하는 부분을 바로 론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 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피아니스트 김다혜 씨의 연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그 반복이 어떻게 음악의 틀, 즉 폼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같지만 다른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가까이서 연주를 하는 걸 처음 피아니스트 이렇게 호흡까지 느껴져서 정말 이렇게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말하는 방법, 음악으로 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같은 것이 반복되는 론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보통 음악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후렴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것을 리토르넬로라고 부릅니다. 리토르넬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영어의 return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되돌아오는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이 리토르넬로를 역사적으로 제일 잘 쓴 음악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계라는 음악으로 유명하죠. 이 비발디는 같은 후렴 부분을 반복시킬 때도 매번 되풀이될 때마다 조금씩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방식인 거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다음번에는 사랑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전체적인 의미는 바뀌지 않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변화를 주는 묘미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면 곡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비발디의 작품에서 이런 리토르넬로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작품에서 되돌아오는 부분 리토르넬로 부분을 한번 전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리토르넬로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음악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반복되는 이 후렴구도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각각의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첫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가 이렇게 현악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냥 그 부분을 끝맞춰주는 종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후렴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첫 번째 부분을 생략하고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두 번째 리토르넬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연주할 때하고 달라진 것은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같게 반복되지만 때로는 다르게, 때로는 같게 다르게, 다르지만 같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어떤 음악의 일관성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루하지 않게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발디가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전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못했다고 벌 세운 거 아니고요. 솔로 잘했다고. 네. 비발디의 합주협주곡 G단조 RV 578의 2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첫 시간으로 음악으로 폼 잡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들 사이에 다른 것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방식, 그것이 음악가들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음악으로 폼 잡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폼을 잡을 줄 알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근사해집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높아지는데요. 비발디가 사용했던 이 리토르넬로 양식은 이탈리아 음악에 굉장히 중요한 유행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독일의 바흐에게까지도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가사는 없지만 가사가 없는 음악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무언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음악으로 폼을 잡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반복하고 또 같게 또 다르게, 다르지만 같게, 같지만 다르게 하면 어떤 의미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오늘의 마지막 곡인데요. 이 곡에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가사가 하나도 없는 음악을 들으시고도 여러분들이 웃음을 웃으신다면, 곡이 끝난 다음에 웃음이 터진다면 그러면 음악이 제법 이야기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음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음악은 바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농담입니다. 농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요. 그 중에 4악장인데 이 음악의 주요 주제는 4개의 프레이즈,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면 4개의 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절을 가사가 없지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상상력이 부족해서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어제 마트에 갔어. 두 번째 부분은 거기서 사과도 샀고, 세 번째 부분은 라면도 샀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집에 왔어.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4부분을 각각 끊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이요. 나는 어제 마트에 갔어. 그 다음 부분이요. 사과를 샀고, 그 다음 부분 라면도 샀고, 그 다음 이번에 연결해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마트에 갔고, 사과를 샀고, 라면도 샀고, 집에 왔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음악을 들으시면요, 이 음악을 통해서 계속 끝도 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마트에 갔고 사과도 샀고 라면도 샀고 집에 왔어. 또 잊어버릴 만하면 나는 마트에 갔는데 사과도 사고 라면도 사고 집에 왔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한번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음악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전체 음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작품 번호 33의 2 농담 4악장 프레스토입니다.
기대와는 달리 웃지는 않으시는군요.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첫 구절은 마트에 갔어. 두 번째 구절은 사과도 샀고 라면도 사고 집에 왔어. 이렇게 네 구절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들으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 네 구절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게 귀에 익숙해졌을 때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마트에 갔는데 이러고 곡이 끝났어요. 사과도 사고 라면도 사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마트에 갔는데 이러고 끝나고 그냥 곡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종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음악이 끝나버린 거고요. 그 종지에 대한 기대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반복되는 사건에 의해서 그 기대감이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음악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연주자들이 인사를 해서 웃음이 나오고, 하이든은 이 악장을 통해서 계속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반복은 틀을 만들어내고 그 틀은 앞으로 음악이 이렇게 되려니 하는 기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폼, 형식이 어떤 기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가 어이없이 무너졌을 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움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친숙한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산이 높다 대 뭔가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가 있는데요. 이 시조의 핵심은 좀 노력해보지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노력해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3, 4, 4, 4로 글자 수를 맞추고 그 다음 행에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3, 4, 4, 4 또 이렇게 글자 수를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3, 4, 4가 있군. 그래서 사람이 안 오르고 묘만 높다 하였더라. 이렇게 3, 4, 4, 4를 그대로 맞춰주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3, 4, 4, 4, 3, 4, 4, 4 한 다음에 3, 4, 4, 4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좀 오르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고 3, 78, 96 이러면 또 재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돼야 재밌냐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4를 기대하고 있는 순간에 6이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재밌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힘이냐면 반복해서 만들어낸 기대감과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즐거움, 결국 어떤 틀, 어떤 폼, 형식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악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음악의 형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형식은 음악을 통해 말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일관성과 다양성을 추구했던 음악의 형식들, 오늘 들은 다카포, 론도, 리토르넬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폼나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음악가들의 노력, 그 노력을 들여다보는 수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춤곡을 구성하는 다양한 형식들을 만나볼 텐데요. 내일 수업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안종호, 연출 김영동, 기술 이재권, 변혜란, 송희원, 구성 정준, 해설의 저 정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